안녕하세요. 피커셀입니다. 오늘은 그 수입 대행 사업자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국내 주요 이슈 3가지를 정리를 해왔는데요. 오늘은 관련한 최신 뉴스들을 기반으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이 흐름에 맞는 사업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인데요. 외국인 대상 역직구에 대한 활성화 정책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융결제국에서 외국인과 관련된 국내 상품 인터넷 직접 구매, 그러니까 역직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에서 국내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등 그다음에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외국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직구는 지난 7년 2조 2천억에서 24년도에 8조 1천억으로 확대됐지만 역직구 규모는 같은 기간 6천억에서 한 1조 6천억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더뎠냐? 외국인을 위한 이커머스 진입 장벽을 좀 낮춰야 된다라고 제언을 했습니다. 회원가입이 복잡하고 글로벌 결제 수단이 이제 부족해서 상품 정보가 또 한국어로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외국인 구매자 유입이 어렵다는 것이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동시에 역직구 시장을 노릴 기회가 또 열린 것이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역직구의 붐이 많이 일어나서 외국 소비자도 이제는 검수나 CS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셀러들을 원하는 것이 요새 추세입니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에이전시들도 이제 동남아나 중화권 대상으로 역수출을 한국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유니크한 상품들을 이제는 글로벌로 판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그리고 그런 플랫폼들도 이제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확대해보자. 요새는 워낙 쇼핑 플랫폼이 잘 돼 있어서 과거에는 아마존이나 이제 해외 플랫폼에 직접 운영을 해왔다면 이제는 역직구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플랫폼으로서 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회원가입도 어렵고 뭐도 어렵고 다 어려웠지만 이제는 굉장히 간편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상품들이 그러면은 해외에서 좀 잘 팔릴 것인가에 대한 트렌드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K-뷰티 제품들이 잘 나가겠죠. 한류에 대한 역량,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역량 때문에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이 좀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K-뷰티 제품입니다. 타겟 국가라고 하면은 이제 동남아 국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주요 국가로 이제 타겟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건강 보조 식품에 대한 인기가 높습니다. 유산균이나 콜라겐 파우더, 홍삼 젤리, 간편 포장된 정제형 스틱형 제품이라든지, 타깃 국가라고 하면 뭐 중국이나 미국, 그 다음에는 이제 패션 잡화 부문으로는 한국이 아무래도 이제 패션에 대한 좀 트렌드나 옷을 잘 입는다는 인식이 이제 한류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아서 트렌디하면서도 가성비 있는 아이템들을 저렴하지만 디자인이 세련되고 MZ 세대를 좀 타깃으로 하는 제품으로 기획을 해서 역직구 채널을 통해서 판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상품이나 카테고리 그리고 타겟 국가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설정을 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해외 직접 구매 시장이 2조 원으로 돌파하면서 전년 대비 한 5% 이상 증가한 수치로 직구는 계속 늘고 있지만 그만큼 문제없는 대행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단가 후려치기 해서 찾는 인식에서 검수나 품질, 보증 등을 좀 갖춘 신뢰 기반의 수입 대행 플랫폼을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찾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같은 수입 대행 에이전시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러면은 이러한 니즈들을 잘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검수 같은 부분인데요. 이제 상품 검수에 대한 영상이나 우리의 상품들이 잘 생산되고 있고 만들어져서 한국으로 넘어올 수 있는구나라는 신뢰를 좀 줄 수 있는 리포트 안에 영상을 담아서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에이전시들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이용자들, 우리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케이스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걸 좀 시각화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저희 에이전시들을 한번 검토해보고 써볼까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커셀에 담기시는 영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SNS들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케이스들을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품이나 환불에 대한 절차를 고객에 대한 대응 속도를 좀 향상시키고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가 빠르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SNS나 카카오톡 같은 메시지들을 통해서 고객한테 빨리 알려드리고, 단가보다는 이제는 좀 서비스 품질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잘 매뉴얼화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뉴스입니다. 관세법 위반 시에 이제 구매 대행업자도 이제 구매 대행을 의뢰한 대행자와 함께 연대 책임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전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 기반의 구매 대행 사업자가 목록 통관을 반복적으로 악용하면서 저가 신고를 유도했고, 법원은 해당 구매 대행자에게 밀수 공모로 징역형과 연대 납세의 의무에 대한 부과를 했습니다. 형사건에 대한 처벌은 법원은 청구인이 쟁점 수출자와 공동으로 구매 대행업을 운영하며 밀수입에 가담했다고 보고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그래서 즉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케이스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케이스가 나왔다라는 것은 앞으로 구매 대행업자도 구매 대행 사업자도 이제 구매 대행을 하는 진행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통관 책임에 대한 주체로 간주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없이 운영하거나 명의만 빌려주는 형태의 무등록 대행은 리스크가 매우 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해야 할까라고 하면, 모든 거래는 사업자 등록 기반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목록 통관이 필요한 케이스에 한해서만 정확하게 하시고, 기본적인 정식 수입을 할 때는 정식 수입 통관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진행하셔서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는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 대행 사업자들도 이제 클라이언트들한테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해당 상품은 관세나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표기를 해주고, 계약서상에도 명확하게 보완하셔야 양사가 문제없이 진행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커셀이 운영하는 이런 수입 대행 에이전시들도 그런 통관에 대한 투명성을 좀 계속해서 개선하고 고도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커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